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인사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팟빵 정혜은 PD라고 하고요. 2차저저 팟캐스트 편집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도.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 차 무슨 차인지 아세요? 이 차는 네.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죠. 알죠? 이 정도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다 알고 계시네요. 뒤에도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나요? 네. 네네.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네. 타보셨어요? 저는 이 차 처음 타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하이브리드요? 네네. 잡종? 잡종. 네, 잡종. 맞아요. 그리고 정확해요. 네. 친환경? 친환경.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생각이 납니다. 왜 친환경이죠? 왜 친환경일까요? 하이브리드가. 그러게요. 그냥 막연하게 친환경적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네.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주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네. 그래서 이 영상을 딱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피드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팟캐스트는 네. 오디오로만 하다가 네.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으니까 네. 너무 어색합니다. 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네. 그냥 저게 마이크다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 시승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먼저 타보고 네. 몸으로 부딪혀보고 네. 타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풀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지금 출발할 수 있는 상태예요. 계기판에 보면 ready라고 써 있는데 네. 이 말은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 시동은 켠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켜진 상태예요. 그래요? 시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엔진을 돌리는 걸 뜻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근데 이제 이 차는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엔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원만 켜져 있으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움직여 보시죠. 그럴까요? 네. 자, 바로 움직이죠. 너무 조용한데요? 네. 사실 하이브리드라는 차의 이미지는 친환경적이다, 네네. 조용하다 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고 약간 좀 빠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뭔가 좀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눈앞에 이 계기판에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차가 지금 달리고 있고 바퀴가 돌아가고 있고 뒤에가 배터리예요. 화살표가 힘의 원천,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배터리에서 바퀴 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배터리에서 네, 지금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에서 브레이크로 가고 계속 화살표가 계속 바뀌네요. 네, 우와, 실시간으로 신기하다. 계속 동력원이 움직이는 경로가 바뀌는데 지금 아까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을 때 속도가 시속 80km 정도 됐었는데 네. 그때도 엔진이 전혀 안 들어오고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 모터만으로 달렸던 거예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죠. 한 시속 60km 정도 되는데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그냥 배터리에서만 화살표가 나오죠.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은 전기차인 거예요, 이 차가. 그러면 궁금한 게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돌릴 때랑 네네. 엔진으로 돌릴 때랑 네. 실내에 앉아 있을 때의 소음이나 진동이 조금 체감할 때 다른가요? 지금 무슨 다른 점 느끼셨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기 모터로 달리다가 시동이 돌아오면서 엔진이 힘을 보탤 때 굉장히 매끈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니까 계기판에 계속 이렇게 맞아요. 전기 모터로 도는지 네. 엔진으로 도는지를 맞습니다. 계속 화살표로 네. 확인을 시켜주네요. 네. 사실 이런 기술들이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다 본닛 안에 있고 우리 앉아있는 엉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보라는 거죠.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엔진에서도 화살표가 나오고 근데 되게 웃겨요. 이게 계속 바뀌는 게 엔진에서 바퀴로도 직접 화살표가 가고 엔진에서 발전기로도 가고 있어요. 그럼 발전기에서 발전한 전기는 또 배터리로 가고 지금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더니
바퀴의 회전 에너지가 바로 배터리로 들어가고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 모터인 거고 가운데 있는 게 엔진인 거죠? 아니요. 이 그림 중에 제일 뒤에 눈금이 그려진 게 배터리고요. 네, 배터리고. 네. 가운데 있는 게 발전기 겸 전기 모터. 전기 모터. 네, 엔진은 네. 어디 있어요? 엔진은 지금 이제 엔진을 쓰지 않아서 엔진에서 화살표가 안 나오는데 네. 제가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볼게요. 근데 가속 페달을 밟기에는 너무 막혀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네. 지금 엔진 표시조차 안 되잖아요. 네. 그 말은 그냥 전기차로 쓰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한 곳을 많이 지나치는 분들일수록 체감하는 연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다른 정보도 많이 띄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에코 디스플레이라고 날마다 평균 연비와 주행거리도 다 자동으로 기록이 돼서 차계부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니터를 하게 되면 지금 오늘 그 평균 주행 속도가 몇인지, 그 다음에 그 중에 EV 드라이빙 레이시오라고 해서 아까처럼 엔진 없이 전기로만 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차 전체 주행 시간 중에 37%의 시간 동안은 제가 전기차 모드로 다닌 거죠. 보세요. 이제 자, 엔진 들어옵니다. 오, 엔진에 반짝반짝하네요. 엔진에서 화살표가 네, 나오죠. 네. 저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좀 강하게 밟으니까 양쪽에서 잠깐 화살표가 왔는데 네. 강하게 가속할 때는 엔진과 전기 모터 두 개가 동시에 힘을 바퀴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화살표가 가운데 전기 모터로 다 보이죠. 구동 바퀴로도 가고 엔진에서 나오는 게. 계속 모르게 운전하다 보니까 네. 계속 그 계기판을 확인하게 돼요. 지금 맞아요. 엔진이 움직이고 네. 있는지 안 움직이고 네. 있는지를 보게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게 도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이제 이후에 시리즈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거를 딱히 하나로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 안에서. 하지만 요 모니터를 이 그림에서 다른 메뉴로 바꿔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전혀 의식할 수가 없죠. 지금 엔진이 들어왔는지, 배터리만으로 지금도 시속 76km인데 엔진이 안 들어왔죠. 그냥 전기 모드로만 가는 거예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은 질에 겁을 먹거나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뭐 몇 분 안 됐지만 탄지 별다른 큰 다른 점은 없죠. 다른 점요? 네, 디자인이 좀 독특하긴 하다. 뭐라 해야 네. 될까? 모든 계기판이 네, 네. 가운데 있어서 네. 그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가운데로 다 쏠려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차가 물론 국산차에도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장점은 바로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볼 때마다 운전자가 볼 때보다는 이 초점을 다시 맞추는 수고가 좀 덜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을 보다가 조금 멀리 있는 계기판을 볼 때 네. 훨씬 더 보기가 더 편합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가 되게 낯설 수 있는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눈앞에 걸 보면서 초점 다시 맞추는 것보다는 편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다 놨죠. 이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기어봉도 왜 이렇게 조그마네요? 네, 기어 레버가 정말 귀엽죠. 너무 귀엽다. 손가락보다 짧죠. 그래서 움직임 거리도 되게 짧아요. 네. 이렇게 하면 D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진짜 B가 되고. 뭐라 해야 되지? 오락실 조이스틱 네네, 같이 조이스틱만 하죠. 딱 그만하네요. 네. 너무 귀엽다 이거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프리우스라는 차가 변속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이유는 중요한 건 크게 만들잖아요. 네. 계기판 되게 크잖아요. 아. 뭐 많이 보여주려고. 그다음 뭐 운전대야 뭐 당연히 원래 이만한 사이즈고. 이 변속기를 조그맣게 만든 이유는 운전하면서 별로 만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동 변속기 차 중에서도 요즘에는 네.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좀 적극적으로 변속을 하고 이런 차들이 있는데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D로 옮기고 주차할 때 R로 옮기고 주차할 때 P도 버튼이에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P가 돼요. 그래서 변속기 별로 만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몰고 다니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일본에 제가 취재를 가서 그러면은 프리우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아무렇게나 타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교과서적인 말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타도 네. 차가 알아서 움직이고 네. 알아서 안에서
해서 시스템이 구동이 된다는 맞아요. 표현인가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을 찾아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굳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몰아라. 근데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연비를 최대한 잘 나오게 하려면은 일반 자동차와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고 한마디로 급자가 들어가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연비 운전에 도움이 되죠. 고속에서는 공기 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는 운전을 하는 게 연비에 도움이 되겠죠. 편집장님은 다음번에 만약 차 사신다면 네. 하이브리드 차 사실 의향 있으세요? 의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 네. 때문에? 저는 출퇴근길에 힐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는 게 마감 때 굉장히 늦게까지 고되게 일을 한 다음에 그날 시승차를 타고 가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 오는 날 서울 시내 도심을 지나가는데 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이 하이브리드 전기 모드로 갈 때였어요. 지금 정체 구간이어서. 그래서 떨어지는 빗소리랑 음악 소리랑 그 밖에 다른 소음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인상 깊었어요. 제가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다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일을 하다 보면 정체 구간에 많이 서 있게 되는데 그때 정말 그 절대 정숙한 그 순간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거는 아무리 조용한 그 디젤 차나 가솔린 차로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 정숙의 세계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운전자를 잠깐 바꿔볼까요? 운전 한번 해보실래요? 뭔가 너무 올라왔나요? 네, 거의 천정에 붙으시려고 하는데요. 네. 아, 잘한다 이네요 발이. 네, 더 앞으로 당기세요. 지금 페달에 발이 안 닿아요 지금. 더 당기세요.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브레이크는 밟힙니다. 그래요? 네. 아니요, 꼭 밟아보세요 한번 브레이크를 끝까지. 오른쪽이 아니요, 왼쪽이 브레이크. 왼쪽이 내리고 싶다 진짜. 진짜 내리고 싶다. 갈까요? 자, 가시죠. 네. 마음에 긴장을 하시고 안전벨트 매셨죠? 다 맸어요. 안전벨트 하나 더 했으면 더 했을 거야. 오, 되게 부드럽게. 오, 되게 좋다. 네,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너무 좀 오른쪽으로 오세요. 중앙선 넘어가지 마시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운전 경력 이제 전기차예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안 궁금해요. 운전 경력 안 궁금하고 전기차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엔진도 들어왔죠. 승차감이 굉장히 편한데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의자가 좀 부들부들하다는 느낌 안 네. 들어요? 엉덩이 받침이? 마시멜로우가 생각나요. 뭔가 좀 잘 스며든다는 느낌? 부드러운 느낌? 네. 되게 좋다. 달려보니까 진짜 부드러워요. 일단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가 이렇게 조용한지를 사실 진짜 체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다라고만 듣기만 들었는데 진짜 몰아보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조용하죠. 그냥 엔진이 자체가 그냥 아예 들어오지를 않고 이런 곳을 다 다니다 보니까는 지금도 잠깐 들어왔다 지 혼자 꺼져버렸죠. 그쵸? 네. 근데 이 차 사고 싶다. 사고 싶어졌어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진짜? 특히 그 시내 주행을 자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타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영업사원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주변에 네.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물론 네. 뭐 자동차 업체 편집장을 하는 후배도 타고 있지만 그보다는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장점은 정숙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네요. 연비보다. 그러네요. 그 조용함에 한번 매료되고 나면은 좋다. 다른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아무리 조용한 차를 타도 만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호기심이 생기셨죠? 네, 호기심 타보니까? 완전 생겼고 일단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고 왜냐면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조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만든 차길래 그러니까. 그런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번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그럼 저희는 그 실전 체험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인사하시죠. 안녕. 네. 2편에서 만나요.